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유튜버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높은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경제 강소 중국 중 하나로 1인당 GDP 54,111달러, 세계 10위로 발전된 선진국입니다. 널리 알려진 스웨덴의 대표 기업으로는 볼보, 에릭슨, 일렉트로룩스, 이케아, H&M 등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북유럽의 제1의 광공업국입니다. 철강석의 생산이 세계 10위 안에 들며 자동차, 기계, 철강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수출량이 큰 편으로 무역 상대국은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영국, 미국 등입니다. 이런 스웨덴이 한국의 발달된 기술력이 절실하게 필요했나 봅니다. 아주 경제적 협력 러브콜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까지 5G 상용화도 못하게 생겼으니 상대할 깜냥도 안되고, 중국과는 이번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단단히 틀어졌다는데요. 이 와중에 일본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해서 전세계에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한국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방한 중인 스웨덴 최대 기업 집단인 발렌베리 그룹의 오너이자 스웨덴 금융그룹 스톡홀름앤 스킬다 은행의 대표인 마르쿠스 발렌베리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를 구상하였습니다. 이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 통신 장비 업체 에릭슨 가정기업 일렉트로룩스와 중공업 업체 ABB 등 100여 개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856년 SEB를 창업한 뒤 5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스웨덴 GDP의 30%를 차지하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한마디로 스웨덴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 재벌의 총수입니다. 스웨덴에서는 4차 사업의 유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삼성 측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이 자리에서 삼성 측은 발렌베리 회장과 이번 회동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5G, 이동통신, 스마트시티 등 양사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웨덴 측은 삼성 측뿐만 아니라 KT 측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러브콜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KT는 이미 지난 10월에 스웨덴 이동통신장비 업체인 에릭슨과 협업해 세계 최초 28GHz 기업 전용 5G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KT 측은 스웨덴 ICT 기업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전세계 우수한 ICT 기업들과 R&D 협력을 더욱 강화해 기술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성공 사례가 있어서일까요? 이번에는 아예 스웨덴 국가 차원에서 KT 방문을 해서 양국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고취시켰습니다. 한국 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 대표단은 대한민국 대표 5G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KT를 방문했습니다. 스웨덴 대표단이 통신기업으로 현장 방문한 기업으로는 KT가 유일합니다. KT는 스웨덴 27개 기업 CEO 등 임원급 33명이 KT 연구개발센터에 방문해 5G 기반 혁신 기술과 AI 인공지능, 융화 플랫폼 등 미래 서비스를 둘러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KT의 5G 통신 분야 활용 사례 공유 및 상생 협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스웨덴 대표단 일행은 5G 오픈랩 퓨처온 전시관에서 세계 최초 28GHz 기업 전용 5G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과 기가지니 AI, 호텔 로봇, 홀로그램 기가지니 등 AI 솔루션, 무선 VR, 싱크뷰, 타임슬라이스 등의 차세대 서비스, 머신비전을 통해 불량품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로봇으로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하는 스마트 팩토리, 전력 품질 및 설비 고장, 에너지 효율성, 모니터링 플랫폼 등 KT의 성공적인 5G 및 AI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KT를 방문한 스웨덴 대표단 일행은 스마트 팩토리 등 5G 기반 솔루션, 다양한 AI 혁신 기술 에너지, 보안 서비스 중에서 특히 AI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웨덴 대표단 일행은 5G 기반 미래 사업 현황과 5G 1등 혁신 기술 및 스마트 에너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양국의 ICT 산업 발전을 위해 실현 가능한 ICT 혁신 기술 및 5G 기반
스마트 팩토리의 사업적 적용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스웨덴과의 협력은 대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진출 거점이 마련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과 스웨덴 정부 및 재계 간 간담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엑셀러레이터 에피센터에 국제 교류 협력 플랫폼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설치된다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정상이 스웨덴 국빈 방문 당시 한국과 스웨덴 스타트업 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설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는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현지 창업 생태계에 깊숙이 스며들고 양국의 스타트업들이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분야는 어떨까요? 한국 중부발전은 스웨덴 스탑으로 풍력발전 금융 종결식과 착공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스탑으로 풍력사업은 스웨덴 중북부 베스터 놀렌주에 254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내 기업이 유럽 풍력발전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상업 운전 예정 시기는 2021년 11월입니다. 중부발전은 한국상 기자재를 적용해 발전소를 건설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풍력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도 할 계획입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업의 개발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럽 시장 진출 기지 역할을 하는 코미포 유럽을 네덜란드에 설립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 대처를 위한 범세계적인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독일의 기술과 자본으로 스웨덴에서 풍력 발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선구자인 독일의 신재생 관련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유럽 신재생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라 친환경 에너지로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뭐야 페페TV야, 스웨덴은 뭐 한국밖에 모르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왜 한국이랑만 사업하려고 하는 거야? 네, 중국이랑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서로 빈정만 상하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힌데요. 중국이 원래 예정되었던 자국기업 대표단의 스웨덴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구이충이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는 스웨덴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두 개의 대기업 대표단이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스웨덴 문화부 장관이 중국에 구금된 스웨덴 국적 홍콩 출판업자에게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에 참석해 중국 정부에 비난을 하면서 아주 단단히 화가 난 것인데요. 국제 문인단체인 팬스웨덴 지부는 지난달 중국에 구금된 구이민 하이가 언론 자유를 위해 활동했다가 모국에서 박해와 위협을 당하는 언론 출판인에게 주는 투올스키상을 수여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스웨덴으로 귀화한 구이민 하이는 2015년 말 중국 정부가 금서로 지정한 책을 홍콩에서 판매했다가 실종된 바 있습니다. 구이충류 중국 대사는 중국이 현재로서는 스웨덴과 무역 논의를 위해 예정했던 자리로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에서 언론 통제하고 있는데 스웨덴에서 중국의 현실을 폭로하는 깨어있는 언론인에게 상 줬다고 삐져서 사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에서는 신뢰와 신용이 최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런 나라랑은 사업 절대 못합니다. 그럼 일본이랑 하면 되지 않냐고요? 일본은 풍력 발전 뭐 그런 거 뜻도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 석탄 발전소 짓겠다는 나라인데 그런 거 뭐 관심도 없습니다. 태평양 쓰레기 지분율이 30%나 되는 나라인데 미래에너지, 4차 산업? 그런 거 절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소식 들으시면 그런 말씀 못하실 겁니다. 뉴욕에 가서 스테이크 먹어 비판받았으문이다. 섹시 말했다가 비판받았으문이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선 석탄 때문에 비판받았으문이다. 내가 비판받을 때마다 일본의 환경의식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문이다. 일본 정계의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도쿄에서 열린 외국인 특파원 대상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의 낮은 환경의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또 헛소리를 짓거려
세계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38살의 나이로 아베 신조 내각에 첫 입각한 고이즈미 환경상은 국제무대 자리에서 잇따른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뉴욕에 도착해 곧바로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는 장면이 포착돼 비난받았습니다. 환경단체가 육류 소비를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환경상으로서 의식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난 근데 이거는 좀 그렇네요.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고기 먹었다고 뭐라고 하는 건 좀 그렇네요. 그는 또 뉴욕에서 한 환경단체 행사에 참석해 기후변화와 같은 거대한 이슈에 대한 대응은 재미있어야 하고 멋져야 하고 섹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무개념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헛소리죠. 환경상 자질이 없는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환경상부터 이 모양이니 일본 국민들 자체가 환경인식 후진국인 겁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폐막한 COP25에선 국제환경단체가 환경대책에 소극적인 나라에게 주는 화석상을 2차례 받았습니다. 고이즈미 환경상은 이런 국제무대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이날 외국인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소재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는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 몸을 바쳐서 전력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고이즈미씨, 섹시하게 환경 문제 해결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일본 보면 거리도 깨끗하고 질서도 잘 지켜서 환경인식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막상 까보면 진짜 최악입니다. 방사능이랑 플라스틱이랑 그냥 바다로 다 버리고 석탄도 우리나라로 수출해서 동해랑 남해랑 아주 더럽게 물들이고 이거는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잘못하는 건데 환경부에서는 말로만 대충 국민들 얼르고 달래고 뒤로는 일본에 편지 써서 석탄 좀 수출해달라고 하고 개선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으니 그것도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부 가면 열린 장관실이라고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가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아마 가면 뭐 개선할 것이다, 줄여갈 것이다 대충 이렇게 말해놓고 1톤에 5만원씩 받으면서 계속 우리나라 바다 더럽히겠지만 어쩌겠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한 해도 끝나가네요. 오늘은 한 해 동안 수고한 자기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은 누가 뭐래도 최고입니다. 내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힘든 시간도 있으셨을 테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으셨을 텐데 잘 이겨내셨어요. 페페TV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집안의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길 페페TV가 응원하겠습니다. 밤에 너무 추워서 보일러 계속 틀면 난방비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전기난로와 전기담요를 이용해서 합리적인 난방으로 따뜻한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